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기후 변화와 경제 소식이 연일 뉴스를 채우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위로, 그리고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식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중심을 함께 돌아보며 음악과 말씀으로 채워질 소망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꽃 7번째 주인공, 김용호님의 삶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을 전해드립니다. 김용호님의 삶 속에 담긴 믿음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여정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2차 유학 후 약혼을 하고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서 1965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후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강릉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육군 병사들과 공군 예출사병, 그리고 6.25 때 피란와 모슬포에 정착한 피란민 가정들이 모여 육군 군목의 인도하에 강병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며 군인들과 피란민 가정들과 야류회도 가고 사진도 찍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공군부대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최북단 서민 백령도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는 주일마다 민간인 교인들과 함께 기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풍금 반주를 맡았고, 장례가 있을 때는 풍금을 군용차에 싣고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장 유능한 정비사로 인정받아 작전사령부 레이더 평가과로 전속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 공군을 제대한 후 CDK에 입사하여 서울 상도동의 올세집에 거주하며 온 가족이 상도동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같은 교회에 다녔기에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상도감리교회는 장인께서 1945년 해방 직후 천막교회로 개척하신 교회로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가기 전까지 약 9년간 다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권사직과 장로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7년 미국 시민권자가 된 처제가 아내에게 형제이민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새 자녀들의 대학 진학조차 어렵고 학자금 마련이 큰 문제였던 상황에다 저의 노후 대책 또한 한국보다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민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큰 이유는 제가 9년간 일하던 CDK 회사가 새로운 IC 메모리의 등장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CDK의 프로젝트 트랜스퍼 총책임자였던 저는 미국 국방부의 코어 메모리 프로젝트를 인수한 엠펙스사의 이민 계획을 전하자 LA에 오면 엔지니어 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민을 결정하며 집을 팔았는데 집값의 10분의 1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남대문 암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총 36,000달러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그 돈을 양복 주머니에 넣고 김포공항에 나갔습니다. 승객의 몸수색을 하던 검사관이 제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고 묻기에 태연히 돈이라고 답했더니 눈길을 한번 주고는 얼마냐고 묻지도 않은 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1980년 당시 이민 한 가족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최대 5,000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5명은 처남처제 가족 6명과 함께 하와이 세관을 거쳐 1980년 5월 24일 예정대로 LA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인원이 많고 짐이 많아 걱정했지만 처제 부부와 윤일음 목사 부부께서 마중 나오셔서 세 대의 차에 나누어 실어 처제 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처제 남편의 도움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며 LA 한인타운 아파트를 얻어 미국 도착 10일 만에 현 코리아타운의 2베드룸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고 엠펙스 회사에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직장인 NH 리서치로 옮겼고 세 번째 직장 어메리컨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 네 번째 테이프레브, 다섯 번째 락올을 거쳐 74세에 은퇴하였습니다. 이민 후 저희 가족은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5개월 살다가 세리토스 지역에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1984년부터 라팔마 교회에 출석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였고 교인들에게도 장로로서 본이 되고자 노력하며 30여 년간 새벽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제가 힘써온 신앙생활의 5가지는 성수주일, 11조, 새벽 기도, 성경 통독, 교회 행사 참석입니다. 미국 오기 전부터 취직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모토로 삼고 직장 생활과 함께 인근 대학에서 영어, 컴퓨터, 사진 과목 등을 수강하며 지식을 넓혔습니다.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함께하고 집수리를 직접 하여 경비를 절약하였습니다. 이민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세 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7명의 손자 손녀를 두게 되었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이 무의미해지기에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햇빛을 받으며 30분가량 걷고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주는 건강식을 즐기며 꽃밭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심신을 가꾸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이 다양한 사회에서 이웃과 잘 지내며 제 예술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고 해설하며 한국인의 문화와 예술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장학재단, 소망소사이어티, 장로협의회, 선교회 등 여러 사회 기부 활동에 동참하여 20여 장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제 생활 철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상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중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월세를 주셨던 사진관을 자주 드나들며 사진 찍는 방법과 현상 과정을 배웠습니다. 6.25 사변 발발 후 사진관 주인이 피랑 가면서 설비를 두고 갔기에 구입할 서울 수복 이후 돌아오지 않자 제가 직접 렌즈와 셔터를 구입하여 사진관을 운영해 큰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후 서울 시민증 갱신 때도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평생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 친지, 교회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진 봉사를 해왔습니다. 사진은 누구나 사랑하는 매체이며 역사적 기록이자 교육적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추억을 불러오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저는 모든 사진 촬영을 무료 봉사로 하며 대인관계에 좋은 매개가 되었고 제 봉사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만 장의 사진을 찍었고 제 가족과 교회 활동 사진만 해도 3,000장이 넘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사진은 앨범에 제목을 붙여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를 기록해두면 그 가치가 한층 높아집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골목 끝에는 기역자 모양의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강단을 두고 오른쪽에는 남자석, 왼쪽에는 여자석이 있었고 각각 15명 정도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집과 가까워 어린 나이에도 혼자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떡을, 성탄절에는 사탕과 과자를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이후 예배당이 없어져 어머니를 따라 왕십리 감리교회, 꽃제교회로 옮겼습니다. 약 6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였고 목사 사모님께서 오르간 반주를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순사가 찾아와 찬송가를 수거하고 몇 곡을 먹물로 지워갔는데 그중 기억나는 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주일학교를 마치고 중등부 학생의 활동을 하며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가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장작을 팔던 시절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어머니와 저는 미군 부대 청소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소개로 김승려 권사님을 통해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상도감리교회에 출석하여 장로 장립을 받았고 결혼 15년 후에는 처가 식구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할리우드 감리교회와 라팔마 감리교회를 섬기다 2006년에 장로직에서 은퇴하였고 아내는 권사로 여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와 가족을 35년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저는 믿음의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70대나 80대에 접어든 분이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형태의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50대, 40대라면 어떨까요? 이 나이대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를 앓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일까요? 혹시 손예진과 정우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기억하시나요? 젊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던 작품인데요.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3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초록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깜빡임인 줄 알았던 게 점점 심해져 결국 사랑하는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또 미국 영화 스틸 앨리스에서도 똑똑하고 건강하던 언어학 교수 앨리스가 초록이 알츠하이머로 점점 자신의 세계를 잃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두 영화는 모두 실제 의학적으로도 존재하는 질환, 바로 초록이 알츠하이머, 어리 안세트 알츠하이머즈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치매는 보통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 협회 발표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만 약 700만 명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약 1100만 명의 가족 간병인들이 무보수로 치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록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젊은 분들은 아직 사회생활도 활발하고 자녀도 어리고 본인 스스로도 병에 대한 자각, 통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울감과 불안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 환자들은 앞으로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가 나타날까요? 다운증 후군이 있거나 특별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65세 이전 40에서 50대의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전에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꼭 알츠하이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폐경기 호르몬 변화, 그리고 영양결핍이나 갑상선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시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을 드시고 잠은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지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퍼즐 맞추기 같은 지적 활동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신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이고 설교 제목은 소망의 버팀목이 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relational being, 관계성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 주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집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나무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프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포팅 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나 손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또 학생들 경우는 학폭 때문에, 왕따 때문에, 자존감의 상실이나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많은 자살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진실의 사랑으로 붙잡아주기만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생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여러 소설가 중에 박완서 작가와 박경리 작가님이 계십니다.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이 박완서 작가는 나목이라고 하는 책, 혹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 유명한 분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토지라고 하는 아주 대하소설을 써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 박완서 작가는 소설가로서 성공을 하고 명성도 얻었습니다마는 1988년 5월 달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달에 25살 난 아들을 잃게 됐어요. 서울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외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자 그녀는 너무나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끊고 물도 음식도 숨쉬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스스로 미치지 않는 것이 저주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될 거야, 또 웃으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녀는 절규하면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섭단 말이야. 생때 같은 아들을 잊게 된다는 것, 그게 무섭단 말이야 라고 외치면서 두문불출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한 번은 누군가가 박경리 선생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계시는 박경리 선생을 찾아갔는데요. 박경리 선생이 친언니처럼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앉히고 서둘러 밥을 짓고 배추국을 끓여서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박완서에게 우격다짐으로 음식을 떠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치유가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글을 잃는 아들 잃은 이 땅의 어미들이 산다.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어여 먹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듣지 않았을 박완서가 박경리 선생의 말을 듣고 밥을 먹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경리 선생도 6.25 전쟁 때에 남편과 국민학생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둘 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픔이 공유되면서 밥을 눈물과 콧물과 국물을 함께 넘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후일 박경리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박완서 작가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눈물 범벅으로 따순 밥과 배춧국을 아귀하게 먹여주신 당신은 저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괜찮을 대상.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대명사가 친정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조차 버거울 때에 박경리 선생이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명이라도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붙들어 줄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깨어진 사람들이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가정 안에도 깨어지는 아픔들, 무너지는 터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부모와 자녀관계에도 금이 가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혼합주의로 무너진 재단도 있고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부흥이 멈춘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깨어진 틈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무너진 터전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버팀목이 없었더라면 벌써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버팀목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하루에도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찾아오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나누는 위로입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큰 힘이 되고 한 걸음의 용기가 내일의 희망을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소망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